이번에는 여의도에서 성장주 투자로 유명한 펀드 매니저 출신이죠. 미시간 투자자문의 김태훈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듣기로는 대표님도 되게 테슬라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이전 회사에 있을 때부터 되게 테슬라에 관심이 많으신 예찬론자였죠. 걸로 네, 맞습니다. 이렇게 알려져 있던데요. 대표님은 그럼 왜 테슬라에 이렇게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4차 산업 혁명 관련된 섹터 내에서 그러니까 데이터에 드리븐한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확장되어 있는 측면에서 전기차와 자율주행 관련된 산업은 뭐 필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는 그리고 어떤 내연기관차에서의 헤게모니를 사실 미국 산업이 잃었거든요. 과거에 GM과 포드가 갖고 있던 2차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내연기관차가 만들어지면서 포드가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어떤 혁신을 이뤄냈고 그리고 디트로이트의 모터 산업이 굉장히 좀 각광을 받던 산업이었는데 그게 다 이제 뭐 일본이든 독일이든 어떤 헤게모니가 많이 뺏겼던 상황이잖아요. 근데 미국 정부도 그렇고 어떤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어떤 헤게모니 싸움에서 미국이 다시 패권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첫 번째로는. 그리고 어떤 앨런 머스크의 매니지먼트의 능력이나 어떤 문화적인 컬트를 만드는 요소들이 좀 남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뭐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에 드리븐한 자율주행 성능 측면에서 데이터를 잘 쌓고 뭐 스타링크 위성 뭐 1000개를 통해서 송수신을 받는 데이터에 대한 막대한 축적된 양이 사실 다른 내연기관차들이 따라갈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소비자들도 하여금도 어떤 마케팅적인 요소에 또 뭐 애플에서도 보셨겠지만 뭐 사대주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그 정도일 정도로 많은 분들이 열광하는 걸 봤을 때는 이 기업은 좀 남다르구나. 그리고 엑스큐션 능력도 공장이 만들어지고 기가 팩토리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뭐 글로벌한 그런 어떤 전기차 배터리 밸류 체인을 이렇게 휘감는 능력들이 정말 뭐 향후에 기업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 기업에 대해서 면밀히 좀 분석을 했었고 매니지먼트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그리고 앨런 머스크의 비전과 그다음에 서플라이 체인을 관리하는 능력들을 많이 분석을 했던 것 같아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능력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 건가요? 주식의 관점에서 다른 뭐 복스바겐이나 다른 전기차의 스타트업들이나 또는 뭐 다른 데이터에 관련된 애플이나 뭐 바이두나 뭐 중국에 있는 기업들에 대비해서 테슬라가 갖고 있는 막대한 빅데이터의 양이 이미 뭐 지금 점유율이 25%를 차지하고 있는 50만 대 정도 팔렸다는 것 자체로만으로도 축적되고 있는 드라이빙에 대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테크 기업 같은 경우는 그리고 특히나 플랫폼 같은 기업들, 플랫폼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은 선점 효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점을 함으로써 비즈니스에서 나오는 어떤 뭐 시행착오에 대한 데이터들이나 또는 뭐 지금 테슬라를 운행하고 있는 50만 대 정도 팔렸기 때문에 지금 현존하고 드라이빙 되고 있는 운행하고 있는 주행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테슬라가 뭐 중앙 집권한 시스템에서 다 축적을 해서 데이터를 다 가공을 하고 프로세싱을 해서 더 나은 어떤 뭐 업데이트도 계속 실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맵도 굉장히 뭐 글로벌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물론 후발주자들이 따라갈 수는 있겠지만 어떤 테슬라가 갖고 있는 막대한 데이터량을 이길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시간 가치는 좀 뒤처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궁금한 점이 이제 성장하는 기업이라고 해도 사실 2, 3년 전에 테슬라의 성장세와 현재의 테슬라의 성장세가 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 3년 전에는 이제 이룬 게 더 없을 때는 이 회사가 더 이렇게 발전을 할 거야 라는 기대감이 이만큼 컸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이뤘으니까 사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더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도기 시기에 사실 뭐 지금은 좀 뒤처진 내연기관차라든가 아니면 새롭게 뛰어든 애플 같은 새로운 데이터 기업들이 이제 이 자리를 넘보려고 하게 되면 테슬라 입장에서도 이제 선점 효과를 조금 잃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변수들도 있을 텐데 이제 테슬라는 좀 어떤
점을 이렇게 넘어서야 되는지 테슬라가 도약하기 위해 넘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뭐라고 보시는지요?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 그 테슬라의 주가 하락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요인이 좀 됐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리고 그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4분기, 그러니까 작년 2020년 4분기 실적까지 봤을 때 지난 6개분기 연속 그 회사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었거든요. 뭐 매출도 그렇고 에비타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네네. 계속 서프라이즈를 냈기 때문에 어떤 시장의 기대치도 굉장히 올라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주가도 뭐 한 700조가 넘는 밸류에이션이 나왔던 거죠. 가파르게 올랐던 주가 플러스 어떤 기고 효과가 만들어진 거죠. 이제는 좀 베이스가 많이 높아진 상황인데 그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칩 이슈가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테슬라뿐만 아니라 뭐 중국의 니오라든지 뭐 한국의 현대기아차라든지 뭐 미국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다 그 반도체 칩 쇼티지 때문에 그 생산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아마 1분기 실적이 나오면 아시겠지만 판매량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을 거고 생산량도 많이 줄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과거에 어떻게 보면 올라왔던 기대치가 좀 하향되는 구간이었고 그리고 실적도 선제적으로 주가가 뭐 이미 반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선뜻 확신을 갖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저희 회사의 추정치는 1분기, 2분기까지는 테슬라의 실적이 조금 슬로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경쟁 요인들, 작년에는 사실 전기차 생산하는 업체들이 거의 뭐 몇 개 없었는데 뭐 최근에는 뭐 복스바겐도 그 배터리 파워데이도 열었고, 그다음에 현대기아차도 뭐 아이오닉 그 플랫폼을 출시했고, 그다음에 뭐 그 최근에는 뭐 중국은 뭐 중국 내에서만 판매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큰 어떤 테슬라의 경쟁 요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포드나 GM 같은 경우도 그 자체 그 전기차 플랫폼을 출시하고 실제로 미국에서 판매량도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점유율 자체가 테슬라의 점유율이 조금 이제 내려오는 상황인데 그런 많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요인들이 지금의 테슬라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이제 충분히 반영되는 한 여름 정도에는 테슬라의 주가도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전기차의 침투율은 여전히 한 3%에서 올해 한 뭐 아주 불리시하게 보면 한 5%가 넘어갈 텐데. 뭐 아주 불리시하게 보면 한 7%, 8%까지도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뭐 테슬라의 어떤 절대적인 점유율은 많이 줄어들겠지만 생산량이라든지 뭐 실적에 기반한 판매량은 굉장히 올라갈 거기 때문에 주가도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다만 작년에 뭐 한 700% 가까이 올랐던 주가의 상승률은 이미 시가총액이 800조가 가까이 됐었고 여기서 2배가 나더라도 뭐 1.56 트릴리언인데 그건 사실 알파벳의 시가총액이거든요. 나스닥의 한 탑5 안에 드는 시가총액이니까. 근데 나스닥의 1, 2, 3, 4, 5등을 보시면은 아마존을 제외하고는 다 PER이 한 20배 후반에서 30배 정도예요. 그 말인즉슨 테슬라 역시도 이제 이익이 어느 정도 이제 주가를 설명할 수 있는 그 규모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향후에는 어떤 주가 상승률의 탄력도보다는 이익이 성장을 많이 하면서 이제 PER이 낮아지는 국면 그리고 이익이 올라가면서 천천히 올라갈 수 있는 주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단계인데 좀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그나마 지금 나도 전기차 만들어 볼 거야, 자율주행차 만들어 볼 거야 이렇게 나서는 업체 중에 좀 테슬라에 비견될 만한 좀 경쟁 업체는 어디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뭐 제가 뭐 꼭 100% 맞다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제가 유심히 좀 뭐 테슬라의 입장에서 좀 우려할 만한 상대가 아닐까라는 기업은 복스바겐인 것 같아요. 최근에 그 배터리에 대한 내재화에 대한 발표도 했다시피 그 내재화를 할 수 있는 그 가장 큰 요인은 그만큼 생산량이 받쳐준다는 거거든요. 지금 여전히 그 내연기관차에서는 거의 한 900만 대 넘게 팔면서 압도적인 1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이제 포르쉐 계열사인 포르쉐의 타이칸도 출시를 했고, 그런 어떤 그 선제적인 그 데이터도 확보함과 동시에 어떤 그 배터리 밸류체인, 그러니까 전기차에서 원가를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배터리의 내재화까지도 계획을 한 발표를 미루어 봤을 때는 나름 복스바겐도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지 않았나. 그리고 어떤 생산적인 측면에서의 그 노하우는 분명히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900만 대를 글로벌하게 팔았던 그 마케팅 능력, 그다음에
어떤 그 영업적인 능력이 뭐 무시 못할 거니까 네. 전기차를 판매를 하고 브랜딩을 만들고 나서 그거를 이제 빌드업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의 볼kswagen의 능력이 좀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경쟁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2025년에는 뭐 애플도 나올 수 있으니까 또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뭐 애플의 생태계를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뭐 네. 어떤 기업들도 그런 어떤 모바일과 연계된 그 생태계가 전기차 그 내구 소비재까지 이어졌을 때는 또 파급력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뭐 향후에는 애플 전기차 역시도 좀 경쟁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다만 테슬라 역시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네, 그동안 발전을 하겠죠. 네. 뭐 그게 꼭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뭐 어떤 뭐 공유 자동차와 관련된 기업 뭐 그 플랫폼이라든지 또는 뭐 솔라시티를 통한 어떤 그 자동차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전력 공급원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플랫폼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뭐 지켜볼 만한 이슈인 것 같아요. 네. 혹시 오늘 그 기사 보셨어요? 도요타랑 이제 테슬라랑 협업 관련된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네. 근데 뭐 소형 SUV 플랫폼을 공동 개발한다는 내용인데 혹시 보셨나요? 네, 봤어요. 네, 그래서 또 그게 어떤 함의를 갖고 있냐라고 보면은 그 테슬라도 이제 1세대 차들이잖아요. 네. 모델 S, X, Y, 3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 세미까지 트럭까지 나올 차인데 텍사스 공장이 완료가 되면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에도 내연기관 차들이 그 어떤 자동차의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고 나서 1세대 판매량보다는 2세대가 나왔을 때 완성도도 높고 그다음에 어떤 그 생산의 그 효율성도 좋아지기 때문에 네. 판매량도 많이 늘어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는 모델 1세대밖에 안 네. 나왔기 때문에 이제 시작한 단계죠. 그죠? 2세대가 나오면은 제 네. 생각에는 저변도 더 확대돼 있고 충전 시스템도 더 이제 확대가 돼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전기차의 침투율이 올라가면서 그 완성도도 높아진 테슬라의 2세대 모델들은 더 많이 더 낮은 가격에 더 많은 소비자들이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